안녕하세요. 입시는 이쌤에서 통합과학이랑 물리학 가르치고 있는 과학 강사 윤태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학 2학년 과학 일반 선택 과목이죠. 이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윤태인이라는 선생님은 과연 어떻게 이 물리학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오리엔테이션, 수업 오리엔테이션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학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그 다음에 제 수업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오늘 좀 빠르고 신속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요. 입시는 이쌤에서 과학과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부터 입시는 이쌤에 합류해가지고 과학 관련된 어떤 수업들을 계속 개강을 하고 있고 줄줄이 정말 다행히도 운 좋게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과 많은 학부모님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제가 수업을 짜고 있기 때문에 이번 26년도에도 물리학을 이제 개강을 하고 여러분들 진로 선택 과목인 이제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도 개강 예정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일단 물리학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실 거예요, 그렇죠? 저 때도 그랬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학부모님 때도 물리를 선택하는 것은 조금 특이한 어떤 선택이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리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프 막 그리고 수학 능력 필요하고 그냥 어렵고 막 괴물들 많고 막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물리학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간결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물리학이라는 거는 영어로 여러분들 피지컬 막 할 때 그 피직 있죠? 피직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학 자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어요. 다양한 자연 현상을 관찰해 가지고 공통적으로 그 현상들마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을 하나 만들어요. 그 법칙을 발견해서 이 법칙을 통해 그런 현상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학문이 바로 물리학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자연 현상들은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있어요. 힘, 운동, 에너지, 열, 전기, 자기, 빛, 입자, 파동, 시간, 공간, 물질. 어우, 끔찍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현상을 관찰해서 어떤 법칙을 만들고 이걸로 현상을 설명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된 물리학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물리학 공부를 위한 핵심 능력들이 발표가 됩니다. 자, 자연현상을 관찰, 그 다음에 법칙을 발견, 논리적으로 설명. 즉 뭐냐면 그 어떤 현상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물리학에서는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공끼리 충돌하고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통합과학 때도. 그렇죠? 그럼 이 공이 충돌할 때 과연 힘은 어느 방향으로 받는지, 이 물체의 질량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속도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게 안 돼요. 속도인지 속력인지 헷갈려 하고요. 가속도인지 가속력인지 헷갈려 하고요. 가속도의 정의는 뭔지 이런 거 헷갈려 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이 앞단이 안 되니까 표현한 것들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왜? 표현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걸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물리학에서는요, 여러분들 공식 외우고 이런 것들, 막 수학적 계산 당연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여전히 이 물리량이나 법칙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즉 감이 아니라 필이 아니라 이런 걸로 물리학 풀면 이거는 진짜 능욕입니다. 물리학에 대한.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한 근거로 딱 표현을 하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내야 되는 게 물리학입니다. 공식 이런 것보다도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저 물리량, 속도는 뭔지, 시간은 뭔지, 변이는 뭔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바로 물리학입니다. 자, 물리학 단어는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자연현상들을 다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 개의 대단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역학이라고 불리는 힘과 에너지 파트. 두 번째는 이제 전자기라고 부르는 전기와 자기 파트. 세 번째는 이제 빛과 물질. 여기 이제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뭐 특수상대성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괜찮습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물리학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밑에는 이제 중단원으로 이제 숫자로 나눴고 그 밑에 소단원으로 이제 정확한 내용들 조금 더 상세하게 기재해 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물리학에서 배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몇 가지는 통합과학이랑 좀 연계된 것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가속도, 등가속도 운동, 작용 반작용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통합과학 때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다음에 열 효율, 이거 여러분들 에너지 효율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자기 유도 배우셨죠? 발전 파트에서. 그렇죠? 여기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조금 생소할 겁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물리학만의 특징이죠. 여러분들 22계정이니까.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물리를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물리학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물리학 생태계 여러분들 통합과학 열심히 공부했다면 아시겠지만 생태계는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 밑에 있을수록 잡아먹히고 위로 있을수록 잡아먹는 그런 관계 있잖아요. 이 물리학 생태계를 피라미드로 만든다면요. 그 손가락 용 모양이 나옵니다. 약간 그 가운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지배층이 두 가지예요. 그냥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피지배층이 굉장히 소수입니다. 한 10% 정도? 아, 지배층이 10% 정도? 근데 피지배층이 90% 대부분이 있죠. 지금 뭐냐면 잘하는 학생들이 상위권에 딱 포진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하게 포진이 되어 있어요. 한 번만 올라가면 여러분들 신분 세탁하는 겁니다. 물리학에서. 그래서 고인물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좀 괴짜들이 있어요, 확실히. 가끔 가다 보면은 야, 질문이 굉장히 그 대학 물리학 수준으로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많다라는 건 아니에요. 가끔 가다 있다라는 거니까. 그런 학생들이 고인물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거든요. 그 고인물들이 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상위권이 10%저 지배층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이 좀 치열하다라는 거. 그래서 물리학을 선택을 했다면 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물리학 싫어라고 하시면 그냥 피지배층으로 들어가서 지배층한테 잡아먹히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잡아먹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이도를 보시면요. 그 앞선 단원들을 설명했을 때 이 힘과 에너지 파트, 이쪽이 이제 역학이라고 제가 보통 부르는데 물리학에서 역학 쪽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물리학을 시작하자마자 난이도가 높게 때려버리니까 애들이 앞에서부터 포기를 합니다. 그럼 뒤로 가면은 포기한 애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성적을 받기 더 수월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단원에서 좀 어렵다고 포기만 안 하신다고 하면은 쭉 성적 잘 유지해서 물리학 괜찮은 성적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완주하는 걸 좀 목표로 해주시고 뒤로 갈수록 조금 난이도가 다운이 되니까 진짜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체감될 거예요. 여러분들 선배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앞부분에서 좀 힘들겠지만 버티기만 하면 조금 괜찮은 어떤 과목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리학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우리 이제 09년생부터 적용되는 22계정 물리학, 과연 뭐가 바뀌었는지, 물리1이라고 불렸는데 이제 물리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15계정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냐? 두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입시제도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물리학 자체의 학습량과 난이도, 이렇게 나눠볼게요. 일단 입시제도가 여러분들 변했죠. 더 이상 이 물리라는 과목으로 수능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으로만 수능을 봐요. 여러분들 1학년 때 공부했던 거. 필수 응시죠. 그러니까 뭐 문과, 이과, 수능에서는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통합과학, 통합사회 다 봐야 돼요. 선택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물리학으로 더 이상 수능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2학년 한 학기로 공부가 끝납니다. 근데 요거는 학교별 편제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운정에 있는 동패, 한빛, 심학, 그다음에 지산, 이렇게 4개 학교를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 그 4개 학교는 다 편제가 같아요, 다행히.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15계정 같은 경우에는요, 물리학으로 수능을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2학년 때 내신 공부하고요, 3학년 때 물리학 공부 또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2학년 1학기 때만 공부하시는데 축하드립니다. 부담이 좀 줄었네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요. 아무래도 그 수능을 이제 보지 않다 보니까 물리학에 대한 어떤 조금 심적인 부담이 좀 줄어들어서 학교 스타일에 맞춰서 내신 공부만 하면 된다라는 또 어떤 부담감이 좀 덜어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와서 이제 과학을 어떤 식으로 배우냐, 특히 이 물리 파트 쪽을 배우냐 했을 때는 1학년 때는 통합과학, 2학년 1학기 지제 여러분들이 선택한 물리학, 일반 선택 과목이죠.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때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인 역학과 에너지, 여기는 이제 역학, 아까 말씀드렸던 막 힘, 운동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기와 양자, 요거는 이제 미지세계, 그리고 전자랑 뭐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3학년 1학기 때 조금 더 심층적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 레벨업이 좀 된 어떤 과목이 역학과 에너지와 전자기와 양자라는 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한 학기 동안만 물리학 배우면 끝이다라는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시 제도를 조금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과학 분야만 제가, 특히 물리 분야만 조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요,
제가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가져온 자료 정말 정리 잘 해놨더라고요. 메가스터디에서 어떤 자료를 올려놨냐면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여러분들 세대가 대학교 입학할 때 내신에 대한 어떤 자료들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뭐 입시 요강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거기 보시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과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과를 가려면요, 서울대학교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일반 선택 과목, 즉 물리학, 화학, 생명, 지구 이렇게 있을 때 권장을 한다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필수는 아니야. 물리학을 선택을 안 해도 이과를 갈 수는 있어. 근데 권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 뭘까요? 거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학습, 교과 역량, 반영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어느 정도 가산점을 조금 주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저 과를 가는데 너 물리학 들었어? 그럼 내가 가산점 좀 줄게 라고 서울대에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가산점이 몇 %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너네들 저런 과 선택을 했을 때 물리학을 선택한다면 내가 가산점 줄게, 이런 게 정책이 지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뭐 이런 모집 단위에 대해서 과학 3과목 이상을 하면 뭐 진로 선택에서도 이런 게 권장이 된다,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공계, 그러니까 뭐 자연계 또는 뭐 공학 계열 대학교를 가려면 사실상 물리는 웬만해서는 들어줘야 여러분들 대학교 갈 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벌써 과가 되게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과 또는 물리학을 내가 선택을 했다면 이왕이면 이런 과로 가자. 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전략 구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리학 자체에 대한 어떤 학습량과 난이도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바뀌면서 여러분들 22계정으로 바뀌면서 배움의 순서가 좀 체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15계정 물리학 1때는요 좀 앞뒤로 왔다 갔다 해서 앞에 단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뒤에 단원 개념을 조금 갖고 와서 설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체계적으로 바뀌어서 더 좀 자연스러워졌다. 배움의 순서가 좀 더 체계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요, 요즘 뭐 인공지능, 뭐 AI, 그다음에 뭐 반도체 산업 이런 게 발달돼서 그런지 전기 파트가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15계정 과정인 물리학 2 내용이 일부가 여러분들 물리학 그 교육 과정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여러분들 난이도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겠죠. 왜냐하면 더 뭐 3학년 때 배워야 되는 내용인데 2학년 때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분량 자체는 15계정이랑 비슷해요. 내용 자체는. 근데 여러분들 15계정은요 1년 동안 공부했어요, 선배들은. 근데 여러분들은 한 학기 동안 그 내용을 공부해야 됩니다. 굉장히 타이트해요. 굉장히 타이트하고 호흡이 가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공부 플랜 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번째는요, 더 이상 수능 과목이 아니라 내신 과목이라는 거. 내신 과목의 특징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 수능은요 전범위를 가지고 20문제 30문제로 내는 거예요. 그쵸? 모의고사는. 근데 내신 과목은요 범위를 쪼개서 거기 안에서 20문제에서 30문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내신 과목에서 나오는 물리학은요 조금 더 구석구석에 있는 문제들이 나와요, 단원별로. 수능은 깔끔한 문제들이 딱 나왔다고 한다면 내신 문제는 좀 구석구석 외워야 될 것까지도 학교 선생님 스타일로 다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학교 선생님 스타일대로 상세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보편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내신 스타일에 맞춰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 선생님, 그러면 수능 안 보는데 뭐 변별력은 어떻게? 하지만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영상을 찍는 게 25년도거든요. 그럼 25년도 현재 2학년 학생들은 걔네들까지 물리학으로 이제 수능을 봅니다. 물리1으로. 그럼 그 문제들은 다 어찌 됐던 간에 자료로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거 응용해서 내신에서 또 낼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기출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따라서 내신 문제들이 굉장히 뭐 짜잘짜잘한 것도 많이 나오겠지만 변별력 문학은 결국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결국에는 참고돼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수능 안 본다고 해서 그냥 쉬워졌어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변별력 문항은 결국에는 여러분들 역대 선배들이 공부했던 모의고사 수능에서 참고돼서 나올 거기 때문에 방심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전기 파트가 강화됐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노란색으로 좀 표시한 부분이 물리2에서 조금 연계된 내용입니다. 15계정 물리2에서. 그래서 원래 안 배웠던 것들이 막 전기 회로라던가
이 축전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거든요. 이런 것들이 추가되면서 이 전기 파트가 조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서서 물리학은 어떤 과목인지, 그 다음에 22개정으로 바뀌면서 물리학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리학 포식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떤 강의를 하고 있는지 이제 소개를 드릴 거예요. 자, 봅시다. 제 강의 구성은요, 심플하게 수업 시간은 3시간으로 정규 수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뒤에 플러스 골뱅이 적혔습니다. 저는 알파라고 읽을게요. 플러스 알파. 이 알파는 뭐냐면 조금 뒤처지는 학생들이나 잘 숙제를 안 해온 게으른 학생들, 그런 학생들 남겨서 1대1 클리닉하는 시간, 제가 재량으로 3시간 외에 서비스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 잘 보라고, 그쵸? 감사해야 돼. 1대1 클리닉 제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숙제 또 집에 가면 안 하잖아. 제가 자습 시간을, 제 시간을 따로 빼서 여러분들 또 자습하고 가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진행되는데 뭐 딱 정규 수업처럼 몇 시간 정해져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때마다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요, 이제 수업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우선은 요거는 추후에 학교 진도에 따라 좀 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동패랑 한빛 묶어서 일요일 1시부터 4시에 입시는 본관에서 수업을 진행하고요. 지산시막 묶어서 토요일 6시부터 9시까지 지상관에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걸 보는 학생들은 제가 뭐 동패, 한빛, 지산, 시막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다양한 학생들이 볼 텐데 요거 보시고 아, 나는 시간표가 이렇게 구성되겠구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재 구성 같은 경우에는요, 개념서는요, 기존에 있는 시중에 잘 나와 있는 참고서를 활용할 겁니다. 완자 2022 개정 물리학 교재를 사용할 거고요. 이것만으로 내신 대비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태인쌤의 비밀 노트, 여기에 있는 걸로 여러분들 개념을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게끔 원리 위주로 설명해 놓은 거 있거든요. 제 손필기로 요것들을 추가로 발부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공부하시게 될 거고요.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수준에 맞춰서 기본, 실전, 고난도 수준으로 제가 문제를 싹 세팅을 해놨어요. 이 저작권 이슈로 제가 가려놨는데 여러분들 수준에 맞춰서 제가 문제를 발부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학교별 내신 대비도 당연히 이게 내신 과목이니까 해야겠죠. 학교별로 내신 자료가 다 달라요. 선생님 연합반인데 저희 내신 대비 제대로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다 하고 있습니다. 뭐 동패 한빛 묶어서 한다는데 동패 거 받고 한빛 거 따로 받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다 집중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발부하고 있는 프린트라든지 아니면 부교재를 싹 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받아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한테 야, 너네 학교는 이런 거 더 하고 너네 선생님은 이런 진동수를 뭐 한계 진동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문턱 진동수라고 표현하네. 이런 거 조심하자. 이런 식으로 다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신 대비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 입시는 이쌤 아마 모든 강의가 녹화가 될 건데요. 저희 학원의 장점이죠. 현장에서 강의했던 것들이 녹화가 되기 때문에 결석이나 좀 수업 중에 이해가 안 됐다라고 한다면 다시 여러분들 핸드폰 다 좋잖아 요즘, 그쵸? 유튜브에서 다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념 강의들 확인하실 수 있고 가끔은 어려운 문제는 제가 이렇게 손풀이로 영상 따로 찍습니다. 이런 것들도 강의로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집중을 다 못한다고 한들 따라갈 수 있는 거 제가 자료 왕창 드리고 있으니까 따라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24시간 질의응답. 이 물리를 각자 언제 공부하는지 나 다 몰라. 누구는 아침형 인간, 누구는 저녁형 인간, 누구는 뭐 점심형 인간 다 다르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학생들이 질문을 한다면요, 제가 거기에 맞춰서 다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물리 같은 경우에는 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꼼꼼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제가 꼼꼼하게 다 답변 드리고 있고, 혹시나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제가 하나하나씩 이런 것들 혹시 이해되니라고 따라가줘요. 너 요거 여기서 막힌 것 같은 따라가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편하게 질문만 하면 질문 잘하게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4시간 스탠바이 돼서, 사실 자고 있을 땐 답변 못하죠. 근데 일어나서 합니다. 일어나서. 그래서 그런 것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질의응답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물리학 수업에 대해서 입시는 이쌤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수업하고 있다는 OT를 간단하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물리학 되게 두려울 겁니다. 그렇죠? 아마 전통적으로 물리를 한다라고 하면 되게 멋있기도 하고, 왜냐하면 어려운 과목이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작점이 저 밑이든 중간 지점이든 아니면 위에서 시작을 했던 간에 제가 테인티가 끝까지 함께해서 여러분들이 목표하고자 하는 것 이루게 해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물리학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태까지 최고를 위한 추월차선 과학 가르치는 강사 윤태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